아, 전체적으로 보면서 계속 정리할 거예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문제. 당연히 수직선 혹은 x좌표나 y좌표가 같을 때는 반드시 두 좌표를 뺀 후에 절대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좌표 평면상에서는 x좌표 차제곱 더하기 y좌표 차제곱을 못으시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알겠어? 자, 우리 점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축 위의 점이라든지 혹은 특정 함수나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을 때 점을 어떻게 놓을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죠. 지금 점 두 개가 있고요. 2,45 1,4가 있고요. 자,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 위의 점이니까 반드시 뭘 놓는다? a,0으로 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죠. 양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미리 뛸게요. a제곱 날라가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6a 되고요. 상수함이 29고 빼기 17입니다. 됐어? 그래서 간단하게 a 값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외접원 문제가 나왔다. 외접원은 각 꼭지점까지의 뭐가 같다? 거리가 같다. 그래서 거리가 같다로 풀어낼 수 있고,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은 삼각형에서 작도를 통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거리가 같으므로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더라. 알겠어? 그래서 요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 요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 잡아서 교점 찾아서 외접원의 중심 구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신 후에 점 3개를 대입해서 원방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 자, 물론 제일 많이 쓰는 건 거리가 같다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거리 같다식을 쓰게 되면 1차식이 두 개 나와. 어떻게 된다고? 중심을 당연히 a, b로 넣을 거고, 거리가 같다.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이용을 해서 식을 얻어낼 수 있다고.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제곱해서 풀면 a제곱 b제곱은 날라가. a제곱 b제곱은 날라가고 1차식하고 상수함만 보시면 돼요. 2 넘어오면 4 2배니까 12a 8 아니다. 넘어오면 플러스 2고 플러스 4b 상수함이 4부 있고 넘어오면 16, 25 얼마냐? 41에서 13배는 28 이렇게 됩니다. 3a 더하기 b 마이너스 7 이퀄 0 방정식 하나, 이쪽에 또 양변 제곱해서 풀면 마이너스 8a 남고 플러스 4b 남고 16, 25에 마이너스 49 8 남습니다.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면 양변 더해주시면 A1, B4 나오네요. 됐어. 1,4가 되고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여기다 넣을까요? 1제곱, 3제곱, 루트 10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점점사이 거리할 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제곱이랑 B제곱은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식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된다고요. 알겠어? 그 다음 1-2번 잘 봐라. 요런 식 나왔을 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 요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뭘로 해석이 돼야 된다? 점점 거리의 합으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조건이 있을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2점이나 4점이죠. 2점의 이미의 점 A, B면 반드시 언제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됩니다가 되는 거고. 알겠어? 여기에 조건이 뭔가 걸려 있으면 여기에 조건이 있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지? 대칭이나 평행이동까지 해서 일직선상에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어쨌든 최소값을 찾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원이나 이런 게 활용이 됐을 경우에 중심 연결해서 반지름 더하고 빼는 거.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런 식이 보이면 무조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구나.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구나.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으면 일직선으로 풀면 되고, 대칭성이 필요하면 대칭을 해주면 되고, 평행 대칭을 다 해야 되면 해주면 되고, 원 위에 점이면 중심 연결해서 반지름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고. 알겠어? 4점인 경우에는 점의 위치 잡아준 다음에 4개 한 방에는 못 가고 2개 합이 최소가 될 때, 다시 얘기하면 대각선의 교점에 점이 있을 때 최소가 됩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 합입니다 라고 분명히 계속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특이해. 뭐가 특이해? 점이 보통 2개 아니면 4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는 몇 개야? 3개야. 그럼 뭔가 특이 유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A, B에서 마3, 6, 0, 0, 1, -2까지의 저 3개 거리 합이야. 알겠어? 그러면 3개는 잘 안 나오는데 나왔으니까 점을 찍어봐야지. 0, 0이랑 1, -2랑 마3, 6이야. 일단 특이점이 보이긴 한다. 뭐냐 얘네 셋이 지금 일직선상에 있죠. 일직선상에 있어요. 세 점이. 맞아요. 점 P를 하나 잡는다. A, B에 대해서 지금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 찾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방에는 당연히 못 가요. 4개도 2개 묶어서 갔잖아. 얘도 똑같아. 일단 2개부터 처리하는 거야. 어떻게? A랑 C, AP 더하기 CP가 최소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으면 돼? 요 성분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P가 성분 CP, AC 위에 있을 때 AC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죠? 됐어? 다시 얘기하면 AC의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4, 8, 4루트 옵니다. 됐어? 근데 BP의 길이는요? 지금 P점이 어디 있다고? 이 성분 위에 있어. 그래서 얘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BP의 길이는
최소 얼마? 0. P가 B점과 일치돼버리면 0이 될 수 있고 최대 얼마? 3도. 알겠어? BP의 길이가 지금 이 성분 위에 있을 때 얘 더하기 얘가 최소고 그때 BP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0이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새 성분 길이 합은 얼마가 된다? 4루트 5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때 점 P의 위치는 어디라고? 0,1일 때. 약간 난이도가 있죠. 약간 특이한 유형이긴 해요. 3개짜리는 흔한 유형은 아니야. 알겠어? 보통 2개나 4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3개짜리가 그렇게 흔한 유형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길이 제곱합인 경우에는 루트합이 아니고 제곱합인 경우가 있어요. 제곱합인 경우에는 2차식 최대체로다. 그리고 제곱합 그러면 이제 니네 머릿속에 2가지 정도가 더 떠오를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변의 길이 제곱합 중성 정리 혹시 쓸 수 있는지. 변의 길이 제곱합의 최대 최소, 제곱합의 최대 최소, 뭐? 코시 슈가르트 쓸 수 있는지. 제곱합의 최대 최소, 코시 슈가르트 얘기했잖아, 분명히. 알겠어? 그리고 양수 조건이면 역수 관계나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산술 기하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예제 2번 유제 2-2-2 빨리 풀어봐. BP가 2의 1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놓고 AB 길이의 2배만큼 B에서 떨어져 있는 점이 P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 일직선상의 거리가 정해진 점은 한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개의 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조건이 있으면 하나만 결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2개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자, 두 점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y는 x 위에 점은 제일 중요한 성질 뭐다? x 좌표와 y 좌표가 같다죠. 다시 얘기하면 2대1 내분점 공식 써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 그래서 a의 값을 결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고등학교 때는 n 대 n 내분점이라는 표현을 1학년 때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고3이 되고 기하 배우고 대학교 가고 이때부터는 MDN 거의 안 써요. 거의 대부분 뭘로 쓰냐면 1대 1 마이너스 T대 1 마이너스 T 알겠어? 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긴 한데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괜히 T가 있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왜 굳이 이걸 T랑 1-T로 봐? 부모 뭘로 만들어주려고? 1로 만들어주려고 저렇게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모가 1이 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묻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점이 4분면 위에 있도록 당연히 공식 쓸 줄 알아야 되고 각 4분면에서는 항상 x, y 좌표의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잊지 마시고 T를 -T 내분점 분모 무조건 1 되고 T 쪽에 B의 좌표 1-T 쪽에 X의 좌표, A의 좌표 T 쪽에 B의 좌표 1-T 쪽에 A의 좌표 제발 계산만 잘 해주시고요. 자, 얘가 몇 사분면에 있다고? 2사분면에 있다고. 2사분면에서의 부호는 음수, 양수입니다. 손차례! 얘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 5분의 12보다는 크고 4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된다. 됐어?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 A분의 B요. 계산 이상하다. 계산 이상하다. 맞아? 됐어요. 그 다음 2-2번 이거 지원이야. 아이씨. 자, 그냥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김한결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정예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다시 뭐가 떠올라?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제곱합의 관계식 대변에 중점만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2대1 내분점, 3대1 내분점 이런 거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학교 시험은 무조건 2대1 아니면 3대1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 2대1이면 3등분점 잡고 얘는 4등분점으로 취급해서 중선 정리 2번 때릴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2대1은 몇 번 연습했어요. 포커스 1에서. 3대1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3대1도 결국에는 뭐라고? 중선 잡고 몇 번 쓴다고? 중선 정리 2번 쓰면 돼.
알겠어? 다 중점 잡아주시고요. 중요점이 두 번 때립니다. 첫 번째 A, B, C에서 중선형이 때려주시면 여기 CD제곱 있으니까 MC가 CD 길이 몇 배야? 2배야. 제곱하면 4배 CD제곱 나오죠. 됐어? 두 번째 4등분점이 없어서 이쪽 삼각형에서 가면 분명히 얘가 또 뭐가 돼요? 중성이 되죠. 됐어요? 여기가 1대1이니까 여기가 또 중선이 된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중선 정의를 써주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됐어? 지금 누구의 관계식이야? 얘의 관계식이잖아. 누구만 없애면 되는 거야? A만 없애면 되는 거죠. 됐어요? 2배 하시고 넘어가시면 그리고 변면을 더해 주시면 좌변이 AB 제곱이랑 3AC 제곱 남고 얘 날아가고 4배 AD 제곱이랑 12배 CD 제곱 남습니다. 됐어? 그리고 4배에 AD 제곱 더하기 3CD 제곱이 돼요.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렇게 해서 K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3대1 배분점, 4등분점 나오면 중점 잡고 큰 거 한 방, 작은 거 한 방, 2방 쓰면 돼요. 알겠어? 근데 이게 조금 안 익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진짜 학교 시험에 거의 90% 나오거든요, 중선정이. 2대1 아니면 3대1로 거의 90% 나와요. 근데 저게 익숙하지 않으면 방법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근데 중선정리 이거 증명하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중선정리 증명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죠? 여기 점 원점을 올리고 여기 x축에 점을 놓은 다음에 a, b로 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쭉 증명했었잖아. 그거 그대로 여기서 그냥 적용시키면은 가능해요. 무조건 2대1이든 3대1이든 저 내분점을 원점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1대3이니까 정씨를 t,0로 놓을 수 있고 점 B를 마이너스 3t,0로 놓을 수 있겠죠. 됐어? 그리고 점 A를 놓습니다. 좌변부터 써볼게요. A, B의 제곱이에요. 세배 AC의 제곱입니다. 이게 좌변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A제곱 4개, B제곱 4개, 9t제곱, 3t제곱, 12t제곱, 6AT, 6AT는 날라갑니다. 좌변이 지금 이거예요. 알겠어? 우변은 뭐라고? K배 AD제곱 더하기 3배 CD제곱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K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4가 나옵니다 라고 계산을 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이걸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 좌표 평면에 올리고 저 가운데 점을 원점 놓고 좌표 놓은 다음에 좌우 비교한다. 알겠어? 그게 아니면 중선형이 두 번 때려서 관계식 얻어낸다. 뭐가 편한지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됐어? 김한결! 알았어, 몰랐어. 네. 뭘로 할 거야? 저 쉬운 거는 그러니까 뭘로 할 거냐고. 저거요. 이제 3번 그래. 이제 3번.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의 뭐다? 중선의 2대1 내분점이다. 그래서 결국에 무게중심 구할 때는 3분의 x좌표 3개 합, 3분의 y좌표 3개 합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알겠어? 중점이나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중선의 2대1 내분점임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좌표 3개가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2대1 내분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넓이가 항상 2대1이 된다는 거. 알겠어? 그리고 이쪽이 중선이기 때문에 결국에 넓이 6개가 전부 같아지게 된다는 거. 알겠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M대N 내분점, AB의 3대1 내분점, BC의 3대1 내분점, CD의 3대1 내분점, 걔네들의 무게중심 구해라. 실제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바로 걔는 뭐가 된다고? 원래 무게중심이 그 새끼의 무게중심이 됨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이게 결국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x1, 2, 3, y1, 2, 3 얘네들의 관계식을 찾아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의 관계식 그리고 이 세 개의 합을 구하는 과정 보통은 순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값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 줄 알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무게중심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A4, 마3 무게중심이 1,2 A4, 마3 X좌표 3개 합이 3이 나오셔야 되고요. Y좌표 5, B, 마1 마찬가지 나누기 3이 2가 나오셔야 되는 거니까 3개 합이 6이 나오셔야 되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간단하게 A2, B2의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냐? 그 다음 3-1번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그랬을 때는 항상 뭐요?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항상 날개 공식이 먼저 떠오르셔야 되고 n 대 n은 n 대 n이다. 알겠어?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은 양쪽 직선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자취의 방정식, 다시 얘기하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알겠어?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곧 뭐가 되더라? 내심이 되더라. 내심의 성질도 가끔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알겠니? 자, 이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과 얘랑 만나는 점이니까 날개 공식 n 대 n 내분점 쓰는 거구나.
AB의 길이 얼마니? 루트 2제곱 6제곱 2루트 10이고요. AC의 길이 얼마니? 루트 3제곱 1제곱 루트 10이죠. AB 대 AC가 몇 대 몇? 2대 1. 요로 BB 대 BC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고? 2대 1이 나오셔야 된다고.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점 D는 BC에 몇 대면 내분점? 2대 1 내분점이 된다고. BC에 (2 대 1) 내분점이니까 분모 3 2 대 1 2 대 1 됐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평사,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나이꼴 뭐 이딴 거 나왔을 때 항상 평행사변형 얘네 기본적으로 대각선의 중점 위치가 제일 많이 쓰이고 마름모는 여기에 추가로 뭐 대각선 수직 사실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또는 변의 길이 같은 등이 사용이 될 수 있고 직사각형은 여기에 지금 뭐가 추가가 되니? 대각선 길이 같은 또는 이웃한 두 변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정사각형은 이거 싹 다 쓸 수 있죠. 알겠어. 사다리꼴은 한 쌍이 그냥 평행하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냐?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대각선 중점 위치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이 변화량과 이 변화량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웃한 이 변화의 변화량과 이게의 변화량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풀 수도 있다. 알겠냐?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건 좌표평면 위에 세 점 0,0 1,i 6,4 O, A, B, C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시점의 위치를 잡아주시라고요. 됐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다시 얘기하면 x합 나누기 2, x합 나누기 2가 같다. 다시 얘기하면 대각선의 x좌표의 합이 같아야 된다. 나누기 2가 같은 건 결국에 합이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y좌표의 합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됐어? 물론 이렇게 갈 수는 있다고 봐. 지금 여기서 일로 갈 때 x좌표는 플러스 5가 됐고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변화량과 이 변화량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얘가 뭐가 될 수 있다고?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4번 해봐.
하고 있어? 보자. 이거 좀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닌데. 자, 제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세운다? 하나의 직선 더하기 k배의 나머지 하나의 직선 이렇게 세웠을 때 정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 하나 제외한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알겠어? 자, 물론 교점을 찾아도 되기는 해요. 교점이 찾았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두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지날 때 어떻게? 기울기 찾고 한 점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점은 둘 중에 편한 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직선 1차식이 보이는데 K가 많이 보인다. 항상 묶어놓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제발. 자,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2,2를 지난대요. 이 집어넣으면 K값이 나오고 됐어. 정리만 상수 2로 맞추래 마이너스 2로 물론 점 두 개 구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 웬만하면 잊지 말고 써먹을 수 있으면 좀 써먹어 버릇하세요 제발. 알겠어? 그 다음 두 도형이 만나도록 다시 얘기하면 직선과 하나의 다른 도형이 만나도록 문제는 자 그게 원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죠. 알겠어요? 그랬을 때 항상 그 바뀌는 다른 하나의 직선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정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겠어? 아니면 기울기가 얼마고 절편이 변하는지 정확하게 직선을 해석을 해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는 얘랑 만난다. 얘랑 접할 때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알겠어? 마찬가지 얘랑 만난다. 이 점 지날 때랑 이 점 지날 때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얘랑 만난다. 이 점 지날 때 뭐 기울기가 일정해 2점 지날 때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직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분으로 주죠. 마찬가지 2점 지날 때 2점 지날 때가 포인트가 된다. 그 정확한 포인트 잡고 그 범위 안에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에 움직일 수도 있고 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직선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됐어요? 자, 문제 봐. 앞에 거 M 보여? M으로 묶어야지. M으로 묶었더니 어떤 직선? 마 1,1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라고 M인 직선이라고 정확하게 바로 해석이 돼야 되고요. 알겠어? 이 새끼가 누구랑 x절편 2, y절편 3 이 직선과
어디서 만난대?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어떤 직선이 마일뿐만 1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이 노란 부분에서 만나야 된다고. 포인트가 어디? 0,3 지날 때랑 2,0 지날 때죠. 됐어요? 요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요때 기울기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2. 그 기울기가 뭐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 이 새끼랑 만날 수 있습니다. 일사분면에서. 알겠어? 됐어? 그 다음 도형의 넓이가 같다. 몇 대 m 대 n이다.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원이나 평행사변형 원은 넓이가 같으려면 중심 지나야 되고 알겠어? 넓이를 4등분한다. 두직선이 그럼 뭐 해야 되고 원점 지나면 중심 지나면서 수직관계로 만나야 되고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어디 지나야 된다? 대각선의 교점 지나야 된다.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삼각형의 한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한다. 중점을 지나야 된다. 삼각형의 한 점을 지나면서 넓이가 3대 1이다. 3대 1 내분점을 지나야 된다. 알겠어? 넓이의 비를 곧 길이의 비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며 어떤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근데 변이 고정돼 있다. 다시 얘기하면 얘랑 얘는 뭐 해야 된다? 평행해야 된다. 맨날 써먹죠. 평행선 사이에 점이 고정되어 있으면 한 선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넓이는 같아집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 평행선 사이에 길이가 m 대 n인 삼각형을 그리면 넓이의 비도 m 대 n이 됩니다. 활용해서 문제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닮음 나오면 닮은 비가 m 대 n, 넓이 비는 m제곱 대 n제곱. 알겠어? 그 외에 삐꾸 도형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교점 찾아서 직방 찾고 교점 찾아서 넓이가 얼마나 이용해서 풀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정식으로. 알겠어? 근데 주로 삐꾸는 많이 안 나오죠. 주로 이쪽 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알겠어?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4-2번 보세요. 그리고 제발 직선이나 뭐 나왔을 때 특이한 거 있으면 좀 캐치 빨리 하세요. 제발. L1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L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둘이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교점 1,2. 그 다음 L3가 있어. 기울기 3분의 1인 직선이야. 지금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자, 문제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각 BAC의 2등분선 위에 한 점 D에 대해서 각 BAC 이거 수직인 거 2등분선 지금 여기 몇 도야? 45도 45도잖아. 기울기 1.
그럼 요 각에 있는 분선 여기 몇 도? 45도, 45도. 이 직선 뭐다? x는 1이다. 알겠어? 축에 평행한 직선. 뭐 아니면 x, y는 놓고 거리 같다고 보셔도 돼요. 자, 지금 여기 위에 점이야. 뭐 a, b에 대해서 x는 1 위에 점이니까 a는 무조건 1이고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BC와 ABD의 넓이가 같대. ABC와 ABD. 뭐가 공통변? AB가 공통변. 공통변의 넓이가 같다면 뭐야? 공통변의 넓이가 같다면 뭐야? 높이가 같다. 다시 연결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라고. 됐어요? 됐어? 무조건 찾을 수 있어야 돼 이제. 맨날 나왔잖아. 지금 한 4번, 5번 한 것 같은데. 진짜 익숙하게 평행이야 바로 나와야 된다고. 점 C 구합시다. 점 C 3분의 4x가 3분의 16 4,1이네요. 됐어. 이 기울기 지금 얼마? 1. 이 기울기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나오셔야 된다고. A 빼기 B의 합각 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야 진짜 평행 저거 좀 잘 좀 잡아봐. 저거 잡느냐 못 잡느냐가 진짜 커요. 물론 이거 점색에 나오고 요거 넓이 구할 수 있죠.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정도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여기 점 1,B로 놓고 여기서 여기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넓이 이용하면 B값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와. 복잡하게라도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근데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계속 그런 식으로만 구하면.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야겠다, 도형의 성질을 찾아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접근을 하세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보여. 그럼 어쩔 수 없이 좌표 놓고 직선의 교점 찾고 넓이 구하고 가시는 거고, 뭐라도 하나 보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닮음이 보이든 평행선이 보이든 내분점이 보이든 지속적인 연습을 좀 하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